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발전은 굉장히 놀라운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우리의 무기로 엄청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무려 세계 5위라는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영제국의 영광을 맛봤던 영국마저 제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에게 밀릴 정도로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탱크 한번 보는 것이 어렵던 우리 군은 결국 미군의 지원하에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사실 근현대사만 보면 한국은 무기라고는 만들 줄 모르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 우리 민족은 무기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문헌중 한중일의 무기를 표현한 것에서는 중국의 창, 일본의 칼, 그리고 한국의 활이라고 나와 있으며 한국의 활은 동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왜구들이 밥 먹듯이 들락거리며 고려 백성들을 약탈할 당시 최무선이라는 무신이 존재했습니다. 최무선 당대인 우왕 때만 해도 14년간 378회의 노략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의 무신이었던 최무신은 이들을 무찌르기 위한 일념으로 흙에서 초석을 추출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초석은 화약의 원료가 됩니다. 최무선은 결국 화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화약만 있다고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약을 이용한 무기를 만들어내야 했죠. 최무선은 고려 정부의 국가적 화약제조소 화통도감을 설치하자고 건의합니다. 덕분에 1377년 화통도감에서 화약 무기에 대한 연구가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통도감에서 만들어진 화약을 사용한 무기는 18종이나 됐습니다. 연구가 얼마 지나지 않은 1380년 왜구가 금강하구의 진포로 쳐들어왔을 때 최무선은 각종 화기로 무장한 전함 100여 척을 끌고 나가 왜구 500여 척을 무찔러버렸습니다. 압승이었습니다. 그중 비밀병기는 한포였습니다. 한포란 선박에 탑재된 대포를 말합니다. 이 당시 한포 탑재 전함은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한포해전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아니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업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역사 속에서 약한 민족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사실 역사를 되짚어보면 동아시아의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력 또한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현재는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수많은 무기를 전 세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무기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구미산 유도무기 천궁이가 이번에는 이라크와 3조 5천억 원 규모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사우디에는 4조 2천억 원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천궁이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을 성능 개량하여 대탄도탄 하층방어 능력을 확보한 무기체계입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미치광이 지역과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탄도탄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것을 막기 위한 방어력을 기르기 위해 힘써야 했고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에서 탄생한 천궁은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천궁이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이미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운용 중인데 천궁이가 왜 필요했었는지 궁금한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훌륭한 성능을 가졌음에도 패트리어트보다 약 4분의 1 가격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또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외국의 허락 없이 수출도 용이하기 때문에 판매하기 좋았습니다. 다만 약점이라고 한다면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것인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폴란드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기는 하지만 중동이 돈을 쓰면 정말 확실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중동이 천궁을 선택해야 했던 큰 이유 중 한 가지는 가성비였는데 이외에도 한국의 기질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근성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성공합니다. 이라크는 이번 천궁이를 3조 5천억 원 규모 계약을 할 당시 천궁이 8개 중 3개를 신속하게 납기가 되는지 문의했고 우리 측은 2개를 우선 납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의 이라크는 결국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고성능 무기를 이 정도 속도에 납기하는 국가는 거의 한국이 유일합니다. 가장 큰 수출국인 폴란드에도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4개월 만에 초고속 도착을 한 뒤로 지속적으로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폴란드군의 무기는 대부분 한국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폴란드는 국방력을 기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서방의 관문이자 동방의 통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정학적 숙명 때문에 폴란드는 과거 주변국에 여러 차례 분할 점령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일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무기고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가성비도 좋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 역시 지정학적 요인으로 참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성장해왔으며 결국 세계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 왜구를 막기 위해 화약 무기를 만든 것부터 결국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를 수출하기까지 만들어낸 것은 세계의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봐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